첫 소절부터 달랐다. 무대 위에 선 홍성윤이 입을 여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단순히 노래가 시작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곧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흔한 경연 무대의 시작이 아니었다. 누가 더 높게 부르고, 누가 더 크게 소리를 내고, 누가 더 화려한 기술로 심사위원의 눈을 붙잡는가를 겨루는 그런 평범한 장면이 아니었다. 홍성윤은 첫 소절부터 자신을 증명하려 달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선 듯 담담하게, 그러나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노래의 문을 열었다. 그 짧은 순간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 안에는 아직 폭발하지 않은 감정, 아직 끝을 보여주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다음 소절을 기다리게 만드는 묘한 힘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홍성윤의 첫 소절이 달랐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음색이 맑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맑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는 많다. 안정적인 발성을 가진 참가자도 많다. 하지만 홍성윤의 무대에는 시작부터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미 노래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가사가 입 밖으로 나오기 전 이미 그 단어가 관객의 마음에 어떻게 닿아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그의 첫 소절은 그냥 첫 문장이 아니라 무대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호처럼 들렸다. 조심스럽게 열린 그 문장 하나가 관객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홍성윤이 다음에 어떤 감정을 꺼낼지 기다리게 되었다. 많은 신인 가수들은 첫 소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한다. 짧은 방송 무대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처음부터 자신의 장점을 크게 드러내려 한다. 하지만 홍성윤은 달랐다. 그는 첫 소절에서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힘을 아꼈다. 소리를 눌렀고, 호흡을 남겼고, 감정을 급하게 열지 않았다. 바로 그 절제 때문에 그의 무대는 더 강하게 다가왔다. 관객은 큰 소리에 놀란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없이도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집중력에 놀랐다.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무대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노래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의 길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퍼져나갔다. 특히 홍성윤의 무대가 강하게 남는 이유는 그의 배경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가야금 병창으로 다져진 호흡은 트로트 무대 위에서 전혀 다른 무기가 되었다. 국악은 소리를 길게 붙잡고 한 안에서 떨림과 꺾임과 여백을 만들어내는 장르다. 트로트 역시 짧은 문장 안에 인생의 굴곡과 감정의 파도를 담아야 한다. 이 두 세계가 홍성윤의 목소리 안에서 만났을 때 무대에는 낯설지만 강렬한 색이 생겼다. 그는 어린 가수처럼 맑게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오래된 이야기를 품은 사람처럼 깊어진다. 이 반전이 관객의 귀를 붙잡고 마음을 흔들고 무대가 끝난 뒤에도 한 소절을 계속 떠올리게 만든다. 홍성윤이 첫 소절부터 관객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감정을 너무 빨리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슬픈 노래라고 해서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았고, 밝은 노래라고 해서 처음부터 웃지 않았다. 그는 감정의 입구를 아주 좁게 열었다. 마치 닫혀있던 방의 문을 조금만 열어두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으로 관객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관객은 그 작은 틈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노래가 중반으로 흐를수록 그 틈은 조금씩 넓어지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감정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것이 홍성윤 무대의 무서운 점이다. 그는 처음부터 결론을 말하지 않는다. 한 장면씩, 한 숨씩, 한 단어씩 관객의 마음을 안쪽으로 데려간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단순히 음정이 맞고 박자가 정확하다는 수준을 넘어선 어떤 감각이 느껴진다. 같은 악보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든다. 홍성윤은 후자에 가깝다. 악보에 적힌 음표는 노래의 뼈대일 뿐이다. 진짜 무대는 그 뼈대 사이에 어떤 숨을 넣고 어떤 여백을 남기고 어떤 순간에 감정을 밀어 올리느냐에 따라 완성된다. 홍성윤은 이 작은 차이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가수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에게 묻는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노래의 겉모습보다 안쪽의 감정 구조를 먼저 읽어낸다는 뜻에 가깝다. 첫 소절에서 관객의 마음이 움직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정답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졌다. 이 목소리는 어디까지 갈까? 이 감정은 어디에서 터질까? 이 가수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까? 관객은 그 질문에 끌려 들어갔다. 홍성윤의 무대는 그래서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따라가게 만드는 서사가 된다. 첫 장면은 맑고 두 번째 장면은 조용히 깊어지고 세 번째 장면은 뜨겁게 흔들리며 마지막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남는다. 짧은 경연 무대 안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방송 경력이 아주 길지 않은 젊은 가수가 해냈다는 점에서 더 놀랍다. 무대 위의 홍성윤은 급하지 않았다.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의 무대가 다음 운명을 바꾼다. 짧은 리허설, 강한 조명, 수많은 카메라, 심사위원의 시선, 관객의 반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압박감 속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는 자신을 더 크게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홍성윤은 노래를 믿었다. 첫 소절을 던지고 그 소절이 관객에게 닿을 시간을 기다렸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그의 무대를 특별하게 만든다. 진짜 자신감은 크게 외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조용히 시작해도 결국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홍성윤의 첫 소절에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 그의 발음 역시 관객의 마음을 붙잡는 중요한 요소다. 트로트에서 가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한 사람의 사연이고 한 시대의 정서이며 듣는 사람 자신의 기억을 깨우는 열쇠다. 아무리 음색이 좋아도 가사가 흐려지면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는다. 홍성윤은 국악식 발성의 깊이를 품고 있으면서도 방송 무대에 맞게 말을 또렷하게 전달하려 한다. 자음은 지나치게 세게 때리지 않고 모음은 길게 펼치되 과하게 늘어뜨리지 않는다. 이 균형이 잡히는 순간 그의 노래는 귀에 편안하게 들어오면서도 감정은 더 선명하게 남는다. 관객은 노래를 듣는 동시에 그 안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홍성윤이 고음을 감동의 유일한 무기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무대에서 관객은 높은 음이 터지는 순간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홍성윤의 무대에서 더 오래 남는 것은 고음 자체가 아니라 고음에 이르기 전까지 쌓아 올린 감정의 무게다. 그는 후렴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첫 소절부터 조금씩 마음의 온도를 올려놓는다. 그래서 고음이 나왔을 때 관객은 단순히 잘 부른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감정이 터졌다고 느끼게 된다. 이 차이는 크다. 기술은 순간을 놀라게 만들지만 서사는 오래 기억되게 만든다. 홍성윤은 바로 그 서사를 만들 줄 아는 가수다. 그의 끝처리도 남다르다. 노래의 마지막을 크게 끌고 가는 것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끝에서 힘을 빼고도 여운을 남기는 것은 쉽지 않다. 홍성윤은 어떤 순간 마지막 글자를 허공에 조용히 내려놓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때 노래는 끝났지만 감정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무대가 끝난 뒤 관객의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된다. 왜 그 소절이 계속 생각날까? 왜 그 표정이 잊히지 않을까? 왜 큰 폭발보다 조용한 마지막이 더 아프게 남을까? 이런 질문들이 뒤늦게 밀려온다. 그리고 그때 관객은 깨닫는다. 자신이
홍성윤의 무대를 본 것이 아니라 홍성윤이 열어놓은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임을. 홍성윤의 장점은 과시보다 설득을 선택한다는 데 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외치지 않는다. 대신 이 노래가 이런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기술 자랑처럼 들리지 않는다. 관객은 음정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보다 왜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것이 좋은 보컬과 기억되는 보컬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다. 좋은 보컬은 듣는 순간 감탄을 만든다. 그러나 기억되는 보컬은 무대가 끝난 뒤에도 마음속에 자리를 만든다. 홍성윤은 바로 그 두 번째 길로 가고 있는 가수처럼 보인다. 물론 홍성윤에게도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있다. 국악의 색이 강한 만큼 어떤 곡에서는 전통적인 느낌이 너무 앞설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대중적인 편곡을 만나면 그만의 개성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곡 선택이다. 홍성윤에게 가장 잘 맞는 무대는 국악의 깊은 호흡과 트로트의 대중적 서사가 함께 살아나는 곡이다. 한 소절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고 후렴에서 감정이 폭발하되 끝에는 여운이 남는 노래. 젊은 세대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중장년층도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노래. 그런 곡을 만났을 때 홍성윤의 진짜 가능성은 훨씬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다. 홍성윤은 단지 예쁘게 부르는 신인이 아니다. 그는 한 곡의 중심을 빠르게 찾고 그 중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가수다. 경연 무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매번 비슷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홍성윤은 곡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호흡이 바뀌고 이야기의 온도가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습득력이 아니라 해석력이다. 그리고 해석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재능이다. 지금의 홍성윤이 무서운 이유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관객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첫 소절부터 달랐다는 말은 결국 홍성윤의 무대를 설명하는 가장 짧고 강한 문장이다. 그는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관객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끌어당겼다. 그리고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호흡을 따라가고 그의 감정선을 따라가고 그의 마지막 여운 앞에서 멈춰섰다. 무대 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반드시 가장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첫 소절로 모두의 시선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홍성윤이 바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냈다. 첫 소절이 지나간 뒤 관객의 마음은 이미 그의 노래 안에 있었다. 앞으로 홍성윤이 어떤 무대를 만나고 어떤 노래를 선택하고 어떤 이야기로 대중 앞에 다시 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의 첫 소절을 들은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한다. 그 안에는 국악으로 다져진 호흡, 트로트로 풀어낸 서사, 젊은 가수의 맑은 에너지, 그리고 이상할 만큼 깊은 감정의 그림자가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홍성윤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젊은 가수가 자신의 길을 발견해가는 시작점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 조용했지만 너무 강렬했다. 첫 소절부터 달랐고 바로 그 순간 관객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